팔팔한 내일을 위해 한의학과 현대 이야기 만났습니다. 통합진료실 한양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촌장 김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 옆에는 한양촌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4인방이죠. 네 분의 주치의 선생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네 분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우, 이거 정말 비싸게 주고 준비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잘생겨져라, 얍! 리즈가 되라, 얍! 제가 이거 괜히 가져온 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우리 주치분들이 요술을 좀 부려주셔야 됩니다. 한양촌을 찾아온 골골 주민이 이제 찾아올 텐데 살이 좀 찌셨대요. 특히 이 배에 좀 살이 쪘는데 요술처럼 이렇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거 가능합니까? 진짜 어렵네요. 예. 네. 네, 사실 요술처럼 네. 단기간에 살을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굶는 다이어트는 힘들기도 하고 요요가 오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살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살이 찌는 이유가 뭔지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아마 전보다 살도 더 잘 빠지고 요요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양촌의 마법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골골 주민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훌라후프 돌리고 계신 저분인가요? 날도 더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골 주민 맞으시죠? 예, 맞아요. 오늘 한양촌에서 온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골골하지 않으신데? 굉장히 유연하신데요. 근데 뱃살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훌라후프 열심히 하시나 봐요. 살이 진짜 안 빠져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먹는 게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심해져서 자꾸 살은 찌고 배도 자꾸 나오고 또 무릎도 자꾸 안 좋아져갖고 그러니까는 무릎도 수술을 했어요. 자꾸 살이 찌다 보니까 무릎이 이제는 맞습니다. 저렇게 체중이 늘면요, 무릎에 이제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절염 진단서인데 살을 빼라고 아예 적혀 있네요. 이제 집에 오신 것 같은데 배가 고프신 걸까요? 자꾸 배를 만지고 계세요. 아이고, 저거 다 지금 소화제잖아요. 속이 좀 더부룩하고 안 좋아갖고요. 아침에 좀 먹은 게 운동도 하고 좀 했는데도 아직도 좀 안 내려간 것 같아요. 훌라후프를 그렇게 돌렸는데도 소화가 안 돼서 결국 소화제를 드시네요. 이게 박스로 이렇게 사서 드신 걸 보면은 평소에도 소화가 안 돼서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화불량이 사실 뱃살이 찌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소화는 안 되는데 지금 배에서 신호가 또 왔나 보네요. 잠깐만요. 근데 저분이 지금 누구예요? 피디님 아니세요? 골골 주민님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변비가 또 있나 보네요. 이게 30분이면 너무 오래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변비 때문에요. 오늘은 좀 많이 오래 앉아 있었는데 좀 실패해요. 일요일부터 화장실을 안 가고 있어요, 지금. 배가 지금 딱딱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볼일을 못 봐갖고. 그래서 좀 약간 느낌이 있으면 이제 가서 앉아 있어요. 습관처럼 앉아 있는데, 그래도 또 그냥. 지금 뭔가 빵빵하네요. 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소화도 안 되는데 변비까지 있으니까. 이거 예전에 제가 좀 날씬할 때 입었던 바지거든요. 한번 입어볼까요? 쑥스럽네요. 살이 쪄도 옛날 옷은 참 버리기가 힘들더라고요. 당연하죠. 살 빼서 다시 입어야죠. 다리는 어떻게 들어갔는데 뱃살이 안 되겠어요. 이게 한 몇 년 안 됐거든요. 몇 년 안 됐는데 예전에는 제가 살이 많이 빠졌을 때 한 58kg? 그러니까 서서히 찌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한 20kg 정도 늘은 것 같아요. 윗배가 나오니까 일단은 이렇게 수그리는 것도 힘들고 걸을 때도 좀 숨이 차고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에 이 배 때문에 참 많이 불편을 주는 것 같아요.
본인 맞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 사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가 보통 최고의 성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체중이 얼마나 나갈까요? 키에 비해서 체중이 좀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것 같긴 해요. 이제는 다이어트 생각만 해도 지쳐요. 좀 빠져라. 응? 나한테서 좀 빠져나가라. 특히 복부 비만이 심각한 상태로 보입니다. 소화불량과 복부 비만에서 좀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변비도 심한 상태시라서 검사 결과가 정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김은주님 오늘 검사하셨는데 결과지를 보니까 비만도가 좀 많이 높으시더라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키 164cm에 체중이 81이면은 BMI가 30이 넘는데 이거는 이제 2단계 비만에 속하는 정도거든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걱정이 되고요. 비만이랑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꼭 하셔야 되는 상태세요. 저게 체지방률만 높은 게 아니고요. 보니까 공복 혈당도 높고 염증 수치까지 같이 높습니다.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네, 마음도 무겁고 발걸음은 더욱더 무거운 오늘의 골골주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골골 주민 김은주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엔 진짜 다이어트 성공하신 적도 있으시다고요? 네. 예. 저 40대에는 한 20kg 정도를 뺐어요. 네네. 그땐 진짜 날씬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네. 그리고 너무 행복했는데 다시 살이 찌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요요가 올까 봐 먹는 것도 조심했고 양도 많이 줄였어요. 음. 그런데 적게 먹어도 계속 살이 찌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억울한 거거든요. 적게 먹는데 살이 더 찌면 얼마나 속상해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네, 여성은 일단 갱년기가 문제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니까 이전보다 적게 먹어도 살은 더 찌기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네, 소화가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았거든요. 언제부턴가 늘 속이 좀 더부룩하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또 먹으면 또 자꾸 얹히고 근데 또 안 먹으면 또 배가 고파서 또 살 수가 없고.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대사 기능도 떨어져서 잉여 칼로리가 지방으로 축적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불량과 비만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골골주민은요, 사실 좀 갱년기잖아요. 보통 이제 소화력도 나이가 들수록 제 기능을 못하고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화불량은 갱년기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예전보다 음식을 적게 먹어도 영양분의 흡수나 배출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되지 않고 장 속에 남은 음식이 썩어가면서 염증과 독소를 유발하게 되고요. 소화가 더 잘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비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소화불량이라는 게 누구나 한 번쯤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네, 소화불량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그런데요, 소화불량도 사실은 질환입니다. 치료해야 할 병이라는 얘기인데요. 실제 우리나라 사람은 5명 중 1명꼴로 소화계통 질환을 앓는다는 보건복지부 조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달고 사는 약이 바로 소화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요, 소화제 소비량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소화가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소화불량이 한국인의 아주 유구한 질병인 게요. 한의학에서는 체증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영조 임금도 오랫동안 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영조 11년에는 딱딱한 덩어리가 배에서 만져질 정도로 심각했어요. 아니 영조 하면은 우리가 뭐 흔히 아는 상식으로 조선시대에서 가장 좀 장수하셨던 왕이잖아요. 맞아요. 평생 소화력을 관리하셨거든요.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요. 늘 배를 따뜻하게 하려고 복대를 차고 생활을 하셨대요. 그래서 영조 18년에는 체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소화력이 굉장히 호전됐다고 합니다.
네, 현대사회에도 소화를 잘 시키는 소화력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어서 필요한 영양은 에너지로 잘 사용되고 나머지는 잘 배출이 되어줘야 하는데 소화가 안 되면 이 기본적인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음식을 먹어도 잘 흡수되지 않고 몸에 노폐물로 잘 쌓이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체증은 음식이 소화돼서 명치 끝에 머물러 발생한다. 그리고 배가 불러오고 답답하며 신트림을 하고 냄새가 나는 방귀가 나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같은 방귀라도 조금 냄새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네, 소화가 안 되면요, 이렇게 뱃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막 차잖아요. 속도 답답하고 그게 장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음식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음식물을 쓰레기를 안 버리고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빠. 지금 버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버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막 벌레 꼬이고 파래 꼬이고.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예.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섭취한 음식물이 장 안에 오래 남아서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게 썩으면서 가스가 차고 뱃속이 더부룩해지는 거죠. 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시연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삼각 플라스크 2개 다 보이시죠? 네. 하나는 소화가 잘 되는 건강한 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장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음식을 섭취한다고 하면 건강한 장은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먹었어요. 네,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렇게 잘 녹는다는 거는 그만큼 소화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반응이 거의 없죠. 네. 그런데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장은 자, 음식물이 들어가면 뭐야. 네, 배가 막 빵빵해지네요. 네, 가스가 발생하면서 복부가 팽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빵빵해질 때마다 우리 골골 주민은 소화제를 또 드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장에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혈액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유익균과 건강에 해로운 유해균이 공존하는데요. 소화가 안 되게 되면 장 속에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장 독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장 독소라는 게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비되는 독성 물질인데요. 이 몸속에 이런 독소가 많아지면 복부 비만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골 주민의 혈액 검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는데요. 이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높거든요. 이 염증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지방세포를 자극하고 특히 내장지방은 염증에 민감한 조직이라서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지방세포 자체가 염증 유발 물질을 직접 분비하는 구조로 변형이 됩니다. 즉 지방 조직이 염증 공장으로 바뀌는 셈이죠. 네, 실제로 비만 환자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10명 중에 8명 정도에게서 장내 염증 지수가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체중 또는 비만한 경우에는 만성 염증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염증성 지방 조직의 더 큰 문제는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식욕 조절을 담당하는 렙틴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아까 골골 주민분의 경우에는요, 렙틴 호르몬의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3배 이상 높았거든요. 실제로 비만으로 인해서 만성 염증이 유발된 게 동물 실험에서요, 렙틴의 기능이 저하돼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과도한 에너지 섭취가 지속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체중은 34% 증가하고 내장 지방은 19%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게 결국 내 몸에 염증과 독소가 쌓이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안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이 장 속에서 썩으면서요, 발생한 장 독소가 우리 몸을 살찌게 하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소화불량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골골 주민의 일상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하시나 봐요. 뭘 드실까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먹는 게 중요한데 일단 재료는 좋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속이 좀 더부룩한 것 같아서 몸에 좋다는 거, 변비에 좋다는 거 좀 갈아서 좀 먹어보려고요. 잠깐만요. 재료 선택은 훌륭한데 저걸 갈아서 드신다고요? 또 이렇게 갈아서도 많이 먹기도 하지 않나요? 이게 소화도 좀 잘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먹기는 좀 더 편하시겠지만은 소화에는 도움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표정 보세요. 꼭 약을 삼키는 분 같잖아요.
저게 맛있기는 쉽지 않죠. 근데 뭐 억지로 지금 드시고 계신데. 아, 맛이 없어요. 몸에 좋다 하니까 먹는 거죠.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식사하셨고, 요가 매트를 들고 나오시네요. 어머니 뭐 하시게요? 먹었으니까 운동해야죠. 자, 운동 한번 해볼까?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도 또 있으시니까 아마 복부 마사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몸속에 있는 가스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단단한 걸로 하세요. 저 되게 아플 텐데.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장에 차 있는 가스가 이동하면서 나는 소리거든요. 네, 지금 속이 불편한 상태인 겁니다. 배가 무슨 죄를 졌길래 곤욕을 당해 그냥. 그러니까요. 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사지도 굉장히 세게 하시고요. 저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마사지를 하셔도 속이 완전히 편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큰일입니다. 하루 종일 저렇게 속이 답답하면은 많이 불편하죠. 저게 다 뭔가요? 약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변비약이에요. 소화제 먹고 뭐 하고 했는데도 화장실을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변비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약을 달고 사시네요. 이렇게 소화제랑 변비약을 같이 드시면 서로 작용하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완전히 녹초가 되셨어요.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면 기력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전화가 오는데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엄마. 저기 뭐야 밥 먹으러 내려와. 엄마 나 지금 속이 좀 안 좋은데. 아니 그래도 밥을 먹으러 와야지. 먹으러 내려와. 알았어요. 갈게요. 네, 맞아요. 엄마는 자식 밥이 제일 걱정입니다. 왔어? 네. 이거 점심 먹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건물 사시나 봐요. 좋네요. 그렇지. 밥 먹어. 근데 뭐가 이렇게 아유. 많아, 엄마. 야, 정말 진수성찬인데요. 제가 보니까 따님 생각해서 저렇게 정성껏 차리신 것 같습니다. 엄마, 내가 오늘 좀 속이 거북하고 조금 안 좋아. 아유, 야, 그래서 내가 김치찌개 끓였잖아. 얼큰하게. 그거 먹어봐. 괜찮아. 엄마 마음은 다 똑같아요. 맞아요. 한국인은 밥을 잘 먹어야 한다는 엄마 말씀. 네. 너무 많이 담는 것 같은데요. 엄마 이렇게 많이 줘? 뭐가 많아? 너무 많아. 엄마 그릇 좀 줘. 반 덜게. 어쩌고. 뭐 많이 돈다 그래. 아니, 엄마. 아유, 엄마 섭섭해 하시겠네요. 그런데 소화가 잘 안 되시는데 양이 좀 많긴 합니다. 네, 맞아요. 반이나 덜어냈어요. 맛있겠다. 큰 국물 먹으면 쓱 내려갈 것 같은데 이게 함정입니다. 과식하기 쉬워지죠. 엄마 됐어. 그만 줘. 찌개도 많이 먹어야지. 엄마 뭐 이렇게 많아? 아이고, 뭐가 많어. 예, 원래는 이게 차려주신 걸 제일 많이 먹고 잘 먹는 게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미안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찌개를 젓가락으로 드시는데요. 깨작거리게 되죠. 속에 지금 가스가 꽉 차 있어서 더부룩한데 잘 안 넘어가죠. 근심 걱정이 지금 한가득이에요. 좀 많이 좀 먹어. 왜 그렇게 먹냐, 밥을. 이 취나물 좀 먹어봐. 이거 취나물이 진짜 맛있어. 요래 취나물이 맛있더라. 자, 먹어봐. 그래도 나물 종류는 좀 소화가 잘 될 텐데 영 못 드시겠나 봐요. 아유, 안타깝네요. 이게 먹는 즐거움이 참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골골 주민한테는 이게 오히려 좀 고역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밥이 이 보약인데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밥을 깨작깨작 먹으니까 속상해요.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제 그런 부담감이 너무 많이 커요. 이 밥상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치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정말. 네, 이렇게 골골 주민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에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어머니가
딸을 바라보는데 너무 안쓰러워하세요. 아, 마음은 아는데 제 네. 속도 모르시고 계속 먹으라 하면 이젠 좀 답답하죠. 네. 저 살찐 게 거의 엄마가 저렇게 자꾸 먹여서 그런 거예요. 아이, 어머니 얼마나 섭섭하시려고. 과연 그럴까요, 선생님? 절대 아니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식사량은 적으셨지만 소화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채소를 갈아서 드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채소 저렇게 먹는 거는 좋은 습관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채소를 저렇게 갈아서 그냥 이렇게 꿀떡하고 삼키게 되면요. 제대로 소화될 틈도 없이 음식물이 바로 장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이 소화라는 거는 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어서 침이 분비가 되고 또 이 침 속에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있거든요. 바로 이 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렇게 씹지 않고 넘기게 되면 침 분비가 줄고 결국 아밀라제가 충분히 분비가 되지 못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소화제와 변비약을 번갈아서 드시는 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오히려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소화불량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제에 의존하지 않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약의 힘으로 또 이렇게 기대면서 살아오고 계신데 지금 얼굴에 먹구름이 좀 가득해지셨습니다. 아, 소화제나 변비약을 먹어도 잘 안 되는데 이제 또 약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좀 막막하네요. 왜 이렇게 약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소화력이 떨어진 걸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소화 효소가 있어야 잘게 분해되고 흡수돼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소화 효소의 양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니까 그만큼 소화가 잘 되겠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소화 효소 생산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건데요. 실제로 노년기의 효소량은 20대보다 최대 30배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 발병 연령대를 살펴보면요. 68%가 40대 이상 중노년층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40대 이상이요? 어쩐지 저도 요즘에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예. 특히 탄수화물 소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침샘에서 분비되는 아밀라제인데요. 침샘이 노화하면서 젊었을 때 비해서 최대 5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시작부터 막히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입안에서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채 위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묵직한 덩어리가 들어오니까 위와 장은 제대로 운동하지 못하겠죠.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요,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은요, 30에서 40% 증가했고요. 대장에서 음식물이 머무르는 시간은 최대 70%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무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자꾸 뱃살 찐다는 얘기가 그 실제로 머물러 있는 음식물이 많아서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뱃살의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촌장님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그게 왕자형은 없나요? 농담이에요. 제 바람입니다. 예, 바람이고. 보니까 저는 갈수록 이 아랫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군요. 골골주민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 저는 위아래가 모두 나와서 남성형 닮은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아랫배만 볼록한 건 변비나 활동성이 부족할 때 주로 나타나고요. 피와 지방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옆구리가 비게 되는 건 출산한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뱃살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윗배가 볼록한 경우 과식을 많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내장 지방이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골골 주민분은 위, 아래 모두 볼록한 남산형이시죠.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동시에 몰려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방이라고 하면은 이게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쌓이는 위치가 다릅니다. 예. 이 피하 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요. 내장 지방은 장기 사이사이에 끼거든요. 바로 이 내장 지방이 중년 여성의 가장 큰 고민거리죠. 내장 지방이 바로 뱃살, 복부 비만의 주요 원인이고요. 당뇨병,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등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소화기관의 움직임을 방해해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배 만지면서 나이 들어서 나오는 이 배는 인격이야, 인격이 좀 있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사실 소화가 안 되는 소화불량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게 나이가 들면요, 소화 요소가 부족하게 되고 섭취한 음식물들이 이렇게 완전하게 분해되지 못한 채로 장으로 넘어가서 장내에 독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내 독소가 결국에는요, 몸속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대사를 둔화시켜서 체지방이 쉽게 쌓이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사실 흐르는 세월을 뭐 어떻게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소화 효소가 줄어드는 거 요거는 조금 막고 싶은데 뭐 방법 없을까요? 다행히 예. 우리 몸에 부족한 소화 효소는 외부 섭취로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체내 부족한 효소를 외부 섭취했을 때 소화와 신진대사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고요. 오, 지금 요 얘기에 우리 골골 주민 표정이 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소화 효소도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그 소화가 안 되고 뱃살이 많이 나온 경우에는 어떤 소화 효소를 먹어야 할까요? 우리 골골 주민님은 혹시 카무트 효소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카무트 효소요?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카무트는 고대 이집트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고대 곡물입니다. 4,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종자가 왕의 무덤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통하고요. 일명 왕의 곡물로도 불립니다. 특히 로마 병사의 주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백질과 아미노산 18종을 비롯해서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식이섬유와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진 카로티노이드까지 무려 53가지의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곡물인 카무트는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요, 효소로 섭취할 때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흡수도 더 잘 되고요, 체내 부족한 효소도 채우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무트 자체를 먹는 것보다 카무트 효소를 먹는 게 몸속에 부족해진 효소를 채우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 얘기네요. 네, 생각해보면 미생물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생물이 이미 한 번 발효를 거쳐서 우리 몸속에서 더 원활하게 효소가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무트를 발효해서 효소로 섭취하는 경우 흡수율과 활성도가 높아져서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 소화불량과 비만의 악순환, 문제는 바로 소화효소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몸속의 소화효소를 채우고 건강을 되찾는 방법 함께 고민해 주실 오늘의 88 주민 함께 만나보실까요?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17kg를 감량하고 날씬하고 가볍게 인생 후반전을 보내고 있는 88 주민 송은경입니다. 뱃살 아주 싹 빼고요. 가벼운 걸음으로 한양촌의 88 주민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나이를 보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6이 2개인데 환갑을 훨씬 넘기셨잖아요. 피부 탄력도 좋으시고 활력도 넘치시고 아니 근데 예전에는 뭐 체중이 얼마나 지금보다 많이 나갔던 거예요? 제가 17kg 정도가 많이 나갔거든요. 지금보다? 네네. 별명이 풍선 인형이었어요. 아이고 네. 풍선 인형. 네, 제가 젊었을 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쪘었어요. 네. 그런데 언젠가부터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니 살이 좀 찌기 시작하고 네. 없던 변비까지 생겨서 고생 아이고. 많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뭐 너무 몸매도 아름다웠고 건강하신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소화를 잘 시키려고 음식도 골라서 먹고 나름대로 관리했더니 속도 편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평생 안 빠질 줄 알았던 살도 좀 빠지더라고요. 보통 이제 소화가 잘 되면요, 영양분 흡수가 잘 돼서 이렇게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 쉬운데 사실은 그거 반대입니다.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그대로 장에 쌓여서 독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비만한 사람에게서 장 독소가 2.6배 정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88 주민은 과연 어떻게 소화 능력을 키워서 오늘의 88 주민이 되셨는지 그 비결을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댄스 연습실인가 봐요. 의상이 너무 멋있는데요? 벨리 댄스 추고 계시네요. 허리가 굉장히 유연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살이 찐 것도 문제지만요. 전반적으로 좀 부어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이랑 많이 다르네요. 과거에는 빵, 떡, 컵라면도 먹고 그 밀가루 음식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떠다가 되새김처럼 올라오는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진단도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몸이 참 가벼워 보여요. 소화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차이가 큰 겁니다. 수업이 끝난 건가요? 제가 뭐 간식을 좀 가져왔어요. 아니, 저 빵인데요? 저거 맛있는데. 호떡인데. 저 소화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시고도 빵은 못 끊으시네요. 저도 예전에는 소화가 안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새 좀 방법을 찾았어요. 이게 카모트 효소라는 건데 나이가 들면은 소화 효소가 안 나와서 네네.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먹고 나서 소화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이젠 소화가 잘 되니까 자신 있게 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음식 다 드시고도 체중을 잘 유지하고 계실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오, 51.5kg. 와, 요요 없이 잘 관리하고 계시고요. 체지방량도 표준범위입니다. 수치가 아주 좋네요. 언니, 아이고, 지금 왔어? 자, 누가 오셨는데 굉장히 반가워하세요. 또 동생한테 줄 게 있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언니가 좀 더 어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고, 오느라 왜 있었지? 아니야. 야, 옷도 많으신데 이걸 좀 옷을 나눠주시려고 하시나 봐요? 아이고, 반짝반짝하고 평범한 디자인이 없네요. 이런 옷을 엄두를 못 냈지. 그리고 라인 이렇게 들어간 옷을 안 입고 약간 박시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거의. 우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옷이 이제 옛날에는 엄두가 잘 안 나셨을 텐데 진짜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패션이 굉장히 화려하고 과감하면 나이보다 좀 더 젊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거 하나 더 줄까? 아우, 아니야, 언니. 나 요즘에 소화도 안 되고, 배도 나오고. 그러면 소화가 잘 되는 운동법이 있어.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볼까? 배에다 힘주고. 진짜 왠지 따라서 하면 뱃살이 쏙 빠질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자, 하나. 운동 박사시네요. 저렇게 이제 보통 허리 근육을 이완시켜주면요. 소화에 도움이 되는 건 그리고 맞습니다. 또 하나.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 들어봐봐. 자, 왼쪽으로 몸 그대로 두고 이거 돌려봐. 놓고 이어서 다시. 저렇게 가슴을 열어주면 소화기관에 자극을 주게 되거든요. 아주 소화가 잘 돼. 네, 정말 잘하고 계신 게 소화도 돕고 구분 등을 펴주는 자세 교정 효과도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원하고 소화가 되는 것 같아? 내가 먹은 게 있어야지 소화가 되지. 아, 맞다. 밥을 안 해줬네. 알았어. 빨리 해줄게. 그래. 아이고. 그러니까 먹은 게 없는데 소화 잘 되라고 운동만 지금 시킨 거잖아요. 소화가 잘 되려면 먹는 것도 잘 골라서 먹어야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스파게티를 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재료는 건강하고 또 다양하게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스파게티가 그런데 썩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아닐 텐데요. 그래도 예전보다 소화가 잘 되니까 큰 고민 없이 먹고 싶은 걸 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걸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이걸 소화가 안 되니까 먹지를 못한 거예요. 입맛에 맞는 음식과 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이렇게 잘 섞어서 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맞아요. 식이섬유까지 잘 챙겨 드시니까 정말 건강한 식단을 잘 하고 계시네요. 네, 다 잘 먹어봐. 그런데 동생분이 표정이 좀 어두워요. 맛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너 요새 왜 입맛이 없니?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 마음껏 먹어. 먹어 얼른. 알았어. 일단 큰 소리는 땅땅 치셨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시겠죠? 저도 궁금한데요. 사실 소화가 안 되면 뭐 먹을 때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소화 잘 되는 거 줘볼게. 기다려봐. 비장의 무기가 있으신가 봐요. 뭐야? 뭘까요? 이거 뭔지 알아? 카무트네.
이게 고대 곡물을 발효해가지고 만든 거래. 우리가 나이 들면은 소화 요소가 줄어들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 몸속에 채워줘야 된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이제 부족한 소화 요소를 보충해주면요, 당연히 소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화 잘 되라고 언니가 이렇게 챙겨준 덕분에 동생분 오늘 속 편하겠네요. 속이 편안하니까 이렇게 유쾌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10점 만점에 10점 드리겠습니다. 오, 네네. 가볍게 운동하시는 것도 소화에 도움이 되고요. 식사하실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 100점입니다. 네, 사실 먹는 즐거움도 중요하잖아요. 좋아하는 음식을 멀리하고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소화력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맛있게 드시잖아요. 인생을 즐겁게 사시는 비결을 좀 잘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화 요소인 카무트 효소를 섭취하시는 것이 이제 소화뿐만 아니라 요요 없이 지금까지 체중을 관리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체지방량과 중성지방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무트가 소화불량과 비만의 주범인 탄수화물을 잘 분해할 수 있도록 해서 장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대 곡물로 만든 효소가 이렇게 소화를 돕는다니까 또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죠. 고대 곡물인 카무트는 현대보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요. 병충해에도 강하고 또 개량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그대로의 영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거든요. 영양이 얼마나 풍부한지 제가 알아보기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 식이섬유는 현미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고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셀레늄 함량도 높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속 미생물의 먹이가 돼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카무트를 3개월간 섭취하게 했더니 장내 미생물이 더 풍부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6주간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정제하지 않은 통곡물이라는 건데요. 식이섬유나 복합탄수화물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고 혈당도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효소로 섭취하면 통곡물로 먹는 것보다 소화가 훨씬 잘 돼서 속이 예민한 경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카무트 효소는요, 음식물의 소화와 이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서요, 장 속에서 음식물이 썩기 전에 빠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쌓여있던 장 독소까지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요, 장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우리 88 주민이 정말 흐뭇한 표정으로 듣고 계신데 어떤가요? 실제로 장 좀 건강하세요? 소화가 잘 되니까 화장실도 더 잘 가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아주 몸도 개운해요. 좋네요. 그런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왜 편하게 질문하세요? 네네. 네, 카무트 효소를 챙겨 먹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카무트 효소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 저는 바라 카무트인지 확인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라라고 하면 이제 싹을 틔우는 단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싹을 틔우기 위해서 식물의 필수적인 생리활성 물질을 합성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바라 카무트에는 일반 카무트보다 더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라 카무트를 선택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발화 과정에서 아밀라제와 프로테아제 같은 소화 요소가 활성화되어서 소화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발화 전과 후 카무트를 비교한 거예요. 좀 달라 보이나요?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발화하기 전에는 표면이 조금 매끈매끈해 보이는데 지금 발화한 후에는 그러니까 구멍이 조금 쑥쑥 나 있네요. 왜냐하면 발화 과정에서 단백질 분해 요소가 활성화되어서 저런 구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화 카무트를 섭취하면 단백질 분해가 좀 더 쉽고 소화도 그만큼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면요, 근육량이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도 떨어져서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이 장내에서 부패하게 되면요, 장독소가 쌓이고 염증도 유발돼서 결국 지방 축적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무트 효소를 선택할 때에는 바라 카무트 효소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청정 지역인 캐나다에서 생산한 카무트인지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라 카무트 효소는 어떻게 음식물을 이렇게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역가 수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역가 수치란 효소의 활동성, 분해 능력을 지표로 나타낸 건데요.
카무트 효소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도, 즉 역가 수치가 높아서 탄수화물을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시연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개의 깔때기에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빵을 넣었습니다. 한 곳에만 카무트 효소와 물을 함께 넣고 다른 쪽엔 물만 부어서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카무트 효소를 넣은 쪽의 빵이 빠르게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빵이 저렇게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소화 효소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관련된 연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밀라제와 프로테아제가 포함되는 카무트 효소를 섭취하였을 때 장 점막을 보호하고 면역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익균이 212%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염증을 유발하고 지방의 흡수를 증가시키며 장 독소를 생성하는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신기한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이 장 속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막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카무트 효소가 장 환경의 개선을 도와주는 겁니다. 만성 염증을 유발한 동물의 대장을 살펴보면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가 감소하면서 면역 세포가 많이 몰려드는 등 염증과 손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카무트 효소를 섭취한 후에는 염증과 손상이 한결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카무트 효소는요, 지방 세포의 크기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 효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논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카무트를 쥐에게 먹였을 때 지방 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원흉인 염증이 줄어들고 지방 세포의 크기도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기억되시죠? 요술봉이 여기 있었네요. 이 요술봉을 또 놀랍게 한번 펼쳐주실 분이 한양촌에 계십니다. 정희진 선생님. 소화가 잘 되라. 야! 네. 오늘은 요술같이 소화를 시켜주는 한방 체조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먼저 봉을 배꼽 아래 3cm에 놓고 양손으로 봉 끝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봉이 살짝 배에 닿을 정도로 밀착시키면 준비 완료입니다. 봉이 없을 때는 손으로 해도 괜찮나요? 네, 그리고 물병 같은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네네. 자, 이제 호흡을 맞춰볼게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세요. 그러면서 봉을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숨을 내쉬면서 배를 오그리면서 봉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변비는 물론 가스찬 배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정말 불가능은 없습니다. 소화불량의 골골 주민을 속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살을 쏙 빼줄 정말 요술 같은 처방전을 함께 만나볼까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운동이 저희랑 바뀌었어요. 적당한 강도로 스트레칭하는 게 소화에 도움이 된다 해서 바꿨어요. 지금 위를 자극해서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동작인 것 같습니다. 뱃살 빼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식사량도 적당하고 반찬도 골고루 드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꼭꼭 씹어 드시는 것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부족한 소화 효소는 카무트 효소로 잘 챙기고 계시네요. 3주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노력하신 만큼 결과가 좋아야 할 텐데요. 제가 떨립니다. 일단 체중이 줄었습니다. 염증도 감소했고요. 렙틴 수치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자, 뱃살이 좀 빠지고 요술 같은 일이 우리 골골 주민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요술이 아닙니다. 소화를 잘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체중도 줄어들고 속도 좀 편안해지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꾸준하게 관리하시면 진짜 요술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카무트 효소 섭취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무트 효소를 드실 때는 권장 섭취량에 맞춰서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소화효율을 높인 바라카무트로 만들어 역가수치가 높은 제품인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대한민국 모두가 팔팔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한양촌 건강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annel A.